꽁보리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밥이 먹기 싫어서 어머니에게 투정 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밥을 먹고 싶어서 일부러 꽁보리밥집에 가서 맛있게 식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희한한 상황인 것이죠.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제415강입니다. 오늘은 애꽃자와 관련된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해석해보려 합니다. 애꽃자입니다. 애꽃자는 옛날을 의미하고 오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꽃자는 열십자와 입꽃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열십자는 숫자 열을 말하는 것이고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완전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입꽃자는 입을 의미하고 이번 경우에는 음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꽃자는 음식이 완전했던 시기가 옛날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을 음식의 맛이 완전했던 시기로 여긴다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옛날에 음식이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옛날에 그 꽁보리밥이 맛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나 어린 시절에 해줬던 그 꽁보리밥, 그 된장국이 맛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애꽃자는 옛날을 음식의 맛이 완전했던 시기로 여긴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었으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소세지도 있고 김도 있고 계란 후라이도 있는 이런 도시락은 최상급이었던 것이죠. 이런 도시락을 싸우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옛날의 도시락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하면 안 먹습니다. 더 좋은 반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옛날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이죠. 음식의 질이나 양면에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추억까지를 결합해서 좋았다라는 그런 설명일 것입니다. 애꽃자는 음식이 완전했던 시기가 옛날이라는 표현으로서 옛날의 음식에 더해서 그때의 추억까지를 생각하면서 옛날 음식이 좋았다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애꽃자입니다. 동서고금이라는 말이 있죠. 동서고금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날과 오늘을 이루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나 언제나라는 그런 뜻이죠. 또한 옛날 책을 고전이라고 하지요. 또한 오래된 무덤을 고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애꽃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꽃자에서 파생되는 첫 번째 글자는 연고고자입니다. 연고고자는 연고, 까닭, 이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고고자는 애꽃자와 따라갈 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애꽃자는 옛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갈 치자는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고자는 옛날을 따라가는 것이 연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고라는 말은 일의 까닭이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연고를 의미하는 연고고자는 옛날에 만들어진 사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연고고자인 것이죠.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지나온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그 지나온 인생이 옛날입니다. 그 지나온 시절에 만들어진 사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연고인 것입니다. 연고고자는 옛날에 만들어진 사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죠. 중마고우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애친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또 연고라고 할 때나 고향이라고 할 때 연고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꽃자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글자는 살거자입니다. 살거자는 살다라는 뜻이 있고 거주하다는 뜻도 있고 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살거자는 죽음 시자와 애꽃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죽음 시자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애꽃자는 옛날을 의미하고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것자는 오랫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다가 늙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살것자입니다. 현대에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죽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죠. 한 지역에서 계속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 집에서 태어나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죽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 집에서 태어나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집은 그 사람의 일생과 같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일생과 같이 하며 마지막을 같이 해주는 것도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살 것자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다가 늙어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거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거지정은 한 집에 살며 생겨난 정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복잡복잡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정분이 붙게 마련입니다. 그야말로 미운정, 고운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동거지정이 있습니다. 또한 집거라는 말이 있죠. 또 집에 거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살 것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앳고자가 포함된 또 하나의 글자는 쓸 고자입니다. 이 쓸 고자는 쓰다는 뜻이 있고 괴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쓸 고자는 풀초자의 앳고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자는 풀을 의미합니다. 식물을 의미하지요. 또 앳고자는 옛날을 말하는 것이고 오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고자는 오래된 풀은 맛이 쓰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확 시기를 넘겨 오래된 풀은 맛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식물도 새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새싹이 부드럽고 맛이 상큼하지요. 오래된 풀은 딱딱하기도 하고 맛이 쓰게 마련입니다. 한약재를 만드는 풀들은 대부분 오래된 풀을 사용합니다. 수확 시기를 넘겨 상당히 딱딱해진 풀들이 약효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풀들은 대부분 맛이 씁니다. 쓸고자는 수확 시기를 넘겨 오래된 식물은 맛이 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고동락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생이라는 말에서나 고민이라고 할 때도 쓸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앳고자가 포함된 또 하나의 글자는 굳을고자입니다. 굳을고자는 굳다라는 의미가 있고 단단하다는 뜻도 있죠. 이 굳을고자는 큰 입고자와 앳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입고자는 에워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또 앳고자는 옛날을 말하고 오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을고자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오래된 것은 더욱 단단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굳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런 빵이 되었던 사람의 손이 되었던 뭐든지 오래되면 굳어집니다.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굳을고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굳어지고 단단해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고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확고부동은 확고하여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체라는 말에서나 고집이라는 말에서 굳을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앳고자가 포함된 마지막 한자는 수염호자입니다. 이 수염호자는 수염을 의미하고 오랑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수염호자는 앳고자와 다로자로 구성되었죠. 중에 앳고자는 옛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로자는 붓으로 사용될 때 몸육자의 대용어로 몸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염호자는 오래된 사람의 상징이 수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란 그런 뜻이죠.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수염을 더 많이 기르는 것 같습니다. 수염을 기르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나이를 측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전통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수염을 길렀던 것이죠. 수염은 노인들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수염호자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호마이 북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마이 북풍은 북쪽 말은 북풍이 불 때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몹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또 호염이라는 말도 있고 호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도는 간식거리로 먹는 호두를 말합니다. 이럴 때 수염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앳고자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한자들을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 중심자로 사용된 앳고자는 옛날을 음식의 맛이 완전했던 시기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고고자가 있습니다. 연고고자는 옛날에 만들어진 사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가 연고라는 것입니다. 또 살것자도 있습니다. 이 살것자는 오랫동안 살다가 늙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쓸고자도 있죠. 쓸고자는 수확 시기를 넘겨 오래된 식물은 맛이 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굳을고자도 있죠. 굳을고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굳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수염호자도 있습니다. 수염호자는 수염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기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415강으로서 중심자인 앳고자에서 파생되는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립고 좋았던 시절을 추억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